태양에너지 너무 쉽습니다. 오늘 태양에너지가 사실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뒤쪽에 우리 전자기 유도가 당연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태양에너지 여기서 틀리겠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 돼. 자, 일단 태양이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 태양이 어떻게 좀 생겨 드셨는지. 자, 태양의 제일 바깥쪽이랑 이제 뭐 안쪽이랑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안쪽을 뭐라고 얘기하나? 핵. 좋습니다. 자, 이 핵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수소 원자핵 몇 개 필요해? 2개. 아이고, 4개. 4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2개라고 왜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 입자의 개수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하니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다고. 입자가 몇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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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프로톤, 이 양성자죠, 이 친구. 이게 4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자의 개수는 바뀌면 안 돼. 자,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라고 나옵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 자,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질량의 결손이 발생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질량이 줄어든대.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명하신 학자 누구셔? 아인슈타인. 그쵸. 알버트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이 에너지랑 질량은 등가 교환이 가능해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자, 가끔 미친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문제를 내냐. 이 질량이 요만큼 감소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만들어질까라는 것을 계산해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자료 플러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헬륨 원자핵 4개의 전체 값이 4.032 유닛만큼이래요. 근데 이게 헬륨 원자핵으로 됐을 때 4.003 유닛이 됐대. 그러면 질량이 얼마만큼 바뀌었어? 0.029 유닛만큼 바뀌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해보자 라는 것인데, 만들어지는 에너지는요, 요거 잠깐 좀 바꿔줄까? 2.9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하나, 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죠? 곱하기 우리가 유닛이라는 게 좌측에 있습니다. 원자 질량 단위, 뭐 atomic mass unit 나와 있죠.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2.9 곱하기 1.66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 킬로그램 요거 나오죠. 그치? 자, 그래서 좀 가지고 올게. 자, 질량의 변화된 값이 2.9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 킬로그램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을 하셔야 된다고. 빛의 속력은 대략적으로 3억 미터 퍼 세크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씌우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2.9 곱하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 킬로그램 곱하기 9 곱하기 10의 16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2.9 곱하기 1.66 곱하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 제곱 줄, 우리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은 줄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단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닛이라는 값을 알려주고 빛의 속력 알려준다면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수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하는 거잖아, 그지?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내신 분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뭐 낼 수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싶긴 해요. 이걸 왜 내지? 싶긴 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은 이게 한 번 일어났을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지금 태양은요, 이 중심부에서 시간당 뭐 엄청 많은 양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질량이 뭐 10의 마이너스 29제곱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빛의 속력 제곱이라는 값 때문에 값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이 돼야겠죠. 그지? 그래서 열이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여기 안쪽 여기서는 우리가 복사라는 방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이게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는 대류층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 에너지를 다른 행성들, 그죠? 태양계 행성들이 받아서 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별이라는 거 조건이 뭐야? 스스로 그쵸. 스스로 빛을 내요. 빛과 열을 냅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뭐 스스로 빛과 열이 난다는 것은 지금 요거를 하는 거야.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때 온도가 얼마입니까? 1500. 아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켈빈이에요. 거꾸로 움직이면 어떡해. 1000만 켈빈에서 시작합니다. 1000만 켈빈일 때,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일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빵 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우리는 별, 그죠?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태양 만들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 49. 좋아요. 선생님 나이. 내 나이가 제 나이요? 내 나이가 왜 나와? 깨아픈 있잖아요. 아, 이 미친놈 여기. 50억 50억 정도 됐습니다. 태양이 5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온도가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 1500만 켈빈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어려운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 뭐 쭉 나와 있고 태양 에너지 방출 뭐 우리가 받아서 쓰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되겠다. 이게 복사층이랑 대류층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바깥쪽에는 온도가 되게 낮을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가 큰 곳에서 대류가 일어나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오케이? 6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빛과 열로서 들어온다고. 그지? 자, 이런 빛과 열 에너지가 순환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계속해서 바뀌면서 전체 값은 보존이 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열은요, 바닷물을 데워줍니다. 그러면은 물이 증발해서 뭐가 돼?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지? 구름이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립니다. 자, 이렇게 비가 되어서 내렸을 때 댐 같은 거, 아이고, 강원도 지금 그 어디야? 거기? 지금 가뭄 위치가 어디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뭐?
세진이는 선생님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 세진아, 이게 좀 세진이는 말을 적게 할수록 도움이 돼. 알겠죠? 누나 강원도 수원 들었는데 어제 한국 짤 때. 어떻게 강원도에? 강원도에 어떻게 수원이 있어? 수원은 경기도에 있죠. 그 수원 화성 그거 경기도에 있는 거잖아. 아 경기도였구나. 경기 강원이 남부 쪽에.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세진아 말을 적게 할수록 네. 알겠지? 알게 되는 긍정적인. 세진아, 그리고 또 너가 어쨌든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지? 남자 만날 때도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마, 알겠지? 불필요한 얘기하면은 너가 깡깡인 거 막. 썸 타고 있어도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 좋아해서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귀엽대요. 아 그렇게 뜯어오지 마세요. 우리나라를 빨리 총기 소지 허가를 빨리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애 있으면 쏴버리게. 어쨌든요, 강원도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강원도 수원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댐에다가 물을 가둬두고 그럼 물이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수문을 열면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어렵나요 이게? 에너지가 돌고 돌아 그런 내용이죠. 빛은 어떻게 쓸까? 빛은요 누가 써? 누가 받아? 아이고 귀엽죠, 그지? 식물 좋습니다. 뭘 해? 광합성 한다. 그리고 또 뭐해? 잘아요. 이걸 뭐 먹기도 하고, 그죠? 에너지가 전달이 다른 생명체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고, 식물이 그대로 화석으로 남게 되면 뭐야? 화석연료, 석탄 이런 것들 만들어지죠. 그럼 석탄 우리가 쓰겠지, 그지? 그럼 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 돌고 도는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야. 별거 없네요, 그지? 그 다음에 65페이지 아래쪽 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태양 에너지 때문에 대기와 해수가 순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아, 씨 찌그러졌다. 자, 누구야? 지구입니다. 지구. 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도달하게 되나? 적도 부분. 훌륭해요. 자, 적도 부근이 되게 뜨거워. 그지? 여기가 에너지가 과잉이 된다. 근데 위도 37도, 6도 한 37도? 요 정도에서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는 에너지가 과잉되는 부분인데 에너지가 극지방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 있어. 그지? 우리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비스듬하게 받잖아, 여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마지막에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제일 뒤쪽에 열과 우리 생활. 이때 열이라는 것, 에너지란 말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 온도라고 얘기합시다. 온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낮은 데에서 높은 데서. 아니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죠? 우리가 자연현상에 선생님이 원래는 이거 100%라고 했는데 항상 고에서 저로 가요. 알겠죠? 고에서 저. 근데 이렇게 100%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반박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도 과학에 미친 놈은 아니죠. 여자인데. 그지? 여자였는데 나한테 선생님 삼투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물은 저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그죠? 삼투는. 그래서 정정 99%. 대부분이 이제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고. 알겠죠? 이 에너지 또한 항상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근데 이 에너지 누가 담고 있냐? 그렇죠. 물. 열과 우리 생활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물이라는 거 우리가 비열이 어때? 높아요. 비열이 뭔지 알려줘야겠죠, 그지? 우리 중학교를 내다 던진 세진이한테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비열이라는 것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 어떤 물질, 중학교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나오거든.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에서.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물이라는 것은 비열이 높아요. 네. 물은 1kg을 1도씩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의 값이 어떻다고? 커요.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죠. 다시 1도씩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높대. 네. 그럼 에너지를 많이 줘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쵸. 그 말이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친구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물이 지금 고해에서 저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물이 발이 달렸나? 어떻게 이동해? 물이 발이 달렸어? 아니요. 어떻게 이동합니까? 바람 때문에. 훌륭해요.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하거든. 선생님, 파도 치잖아요. 파도가 바람 때문에 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조력 에너지. 그쵸. 똑똑해. 똑똑해졌어. 세진이 똑똑해졌어. 조력! 그죠? 크나큰 발전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거의 감동 먹을 뻔했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자, 요거 배운단 말이야. 이 뭐야 이게? 아니 파도. 파동이죠. 무슨 파? 횡파입니다. 횡파. 횡파라는 것이 이게 매질의 운동하는 방향과 매질에 전달되는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이 수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횡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상한데? 뭐야 이거? 오리입니다. 오리. 자, 오리가 이렇게 있다면 오리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럴 수. 내가 이렇게 이상하지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좌우로 안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좌우로 움직이게 해주려면은 바람이 불어야겠다는 거지. 그래야만 좌우로 움직이는 값이 생겨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을 시켜줘야 돼. 근데 이걸 담고 있는 친구는 바닷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에너지의 격차가 많이 날수록 우리가 바람은 많이 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지의 격차가 적게 난다면은 바람은 덜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름철이 되었을 때 에너지 격차가 또 많이 벌어날 수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뭐가 발생해? 그쵸, 태풍입니다. 에너지 수송을 한 번에 많이 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자연현상은 더 많이 발생하겠다는 겁니다. 자연현상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거고 방금 과학적인 내용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바람의 이동 그리고 물의 이동에서는 태양에너지가 이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뭐 탄소의 순환도 있는데 위쪽이랑 똑같아요.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고 화석연료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하고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산화탄소 다시 광합성해서 식물에게 돌아가고 반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태양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죠? 그거 내용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66페이지 볼게요. 태양에너지 전환과 이용. 참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수력 발전이 아까 전에 댐 얘기하는 거야. 자,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죠? 댐에 물을 받아 놓는다고. 물 받아 놓는다고 여기. 그러면은 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고. 위치 에너지. 그리고 내가 수문을 꽝 열어줘요. 그러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뭘 넣어주냐? 여기에 터빈을 넣어준 거야. 그럼 터빈이 물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전기 에너지야. 자, 이런 원리를 쓴 것이 수력 발전이다라는 것이고요. 뭐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태양열 때문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가 내려야지만 사실 댐에다가 물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풍력발전, 파력발전. 이거 사실 제일 뒤쪽에 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뭐 이거 얘기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게 지금 바람이 불어. 바람 뭐 때문에 분다? 태양 때문에 분다라는 것이고, 파력, 파도가 쳐야 돼. 파도가 치려면은 뭐 물론 조력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파도라는 것이 치려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해수를 많이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려면 또 다시 에너지 격차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안에 내용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 전환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발전이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면 광합성 생략할게요. 광합성 앞에도 많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유기물 있죠. 유기물은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화학 에너지. 좋습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포도당. 또 유기물 같은 거.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 뭐 알코올,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유기물이다. 보통 탄소, 수소, 산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화석 연료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도 다 에너지 발생이 되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이런 것들 유기물. 그럼 무기물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그죠? 물이라든지 무기 염료 이런 것들 있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 에너지 안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태양열, 태양광 발전. 어려운 내용입니까 이게? 태양열은 태양열을 가지고 지별판이라는 게 있거든. 열을 모으는 판때기를 만들어줘요. 그럼 열을 받아가지고 물을 데워줘. 그걸로 전기 에너지 만든다라는 것이고, 태양광은 최근에도 태양광 발전소 한번 검색해가지고 좀 봤는데 너무 비싸. 언제쯤 이걸 살 수 있게 될까? 자, 태양광 패널이죠. 태양광 패널 못 본 친구들은 없을 거야. 태양광 패널이 태양빛 에너지가 꽝 오게 되면은 이 친구 P형, N형 접합 반도체로 돼 있거든요. 이 전자가 빵 튀어나가요. 전자가 이동해버려. 양공의 자리를 찾아서 이동해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리 1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전자기 유도로 우리가 보통 발전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요런 친구들은 다 전자기 유도가 맞는데 이 친구 전자기 유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광전 효과라는 걸로 전자가 빵 튀어나오게 만드는 경우다 보니까 좀 다른 예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전기 에너지를 얻고 싶어해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다고 생각하고요. 67페이지에 OX와 빈칸 한번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시작 안 슬퍼도 돼. 자, 우리 68페이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이라는 게 나온다. 자기의 자기의 영역인 거죠. 그지? 우리 주변에 자기장을 갖고 있는 물체 뭐 있습니까? 자석. 그렇죠. 자석을 가지고 오셔서 기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 N극과 S.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있다고. 그치? 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보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떻게? 철가루를 뿌려요. 그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을 그려주게 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력선이라고 얘기한다. 자기력선.
선생님 되게 많이 얘기할 거야. 자기력선. 그리고 이 자기장이 흐르는 방향이 존재합니다. 자석의 외부가 되죠, 지금은. 자, 어디서 어디? N극에서 S. N극에서 S극.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결정을 하게 됐냐 하니까 자석을 놓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S극을 이렇게 향하잖아, 그지? 하지만 여기 놓으면 여기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생겨먹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S극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 가는 방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장은 외부에서는 N에서 S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자기력선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면 안 돼. 그리고 폐곡선이에요. 무슨 패자? 닫힐 패자. 이 곡선이 닫혀있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석 싹 지워보면은 이 곡선이 열려있죠. 그지? 자석만큼 비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어디서 어디야? 그쵸. S에서 N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는 N에서 S, 내부에서는 S에서 N이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알겠죠? 중요해요. 선생님, 요거를 기본 틀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기력선이 촘촘해. 그러면은 이 자기력이 강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장이 센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자석에서 보시면 이 촘촘한 곳이 어디 쪽이 있어? 양극의 끝 요쪽이 자기력선이 촘촘하죠? 그지? 여기가 그러면 자기장 값이 되게 센 부분이고, 옆면은 자기장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듬성듬성 있으니까 자기장이 약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자기선속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기선속. 자기선속이 무엇이냐니까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자기장이라는 값이랑 자기력선이라는 말이랑 자기선속이랑 다 비슷비슷한 친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자기장을 눈에 보이게끔 그리면은 자기력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자기력선이 어느 단위 면적에 들어가는 값을 자기선속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촘촘하면은 자기장이 센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많겠죠. 그럼 자기선속이 큰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다 비례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가 나와도 여기서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선속 문제에서 어떤 것이 나와도 나는 다 같은 값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실질적 이유는 자기선속 값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실질적 이유는 계속 뭐 화원에서 나오고요. 물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이유는 자기선속인데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니까,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똑같다 하고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아래 코일에 의한 자기장 나옵니다. 생략할게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그런 얘기입니다. 간혹 쓰일 수는 있는데 메인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69페이지에 전자기 유도 나옵니다. 전자기가 뭐야? 그쵸. 전기랑 자기랑 합한 겁니다. 사실 두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아까 전에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자기장을 어떻게 또 바꿔주면은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자, 전자기 유도는 우리가 학자 렌츠의 법칙. 알겠죠? 렌츠라는 학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자 이름 얘기했으면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 학자 얘기 안 했으면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렌츠는 몰라도 돼. 자, 지금 보시면은 전자기 유도는요, 자기장이 변하면, 자, 선생님은 자기장 B 적을 거야. 알겠죠? B는 자기장이다.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류가 형성이 돼. 전류는 우리 I라고 적죠. 그죠? 자, 다시 자기장이 변하면은 전류가 형성이 돼 라는 것인데, 이게 전자기 유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료 플러스 보시면요, 자, 이게 코일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장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우리는 코일을 기준으로 봐야 돼. 그죠?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야. 그런데 코일 사이에 자석을 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자기장의 변화라는 것이 있나? 없죠. 자기장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이야. 그러면 전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자석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코일을 움직인대요. 그럼 코일 기준으로 자기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그죠? 코일을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자기장은,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코일을 왔다 갔다 해. 그럼 코일 기준으로 자기장이 셌다 말았다, 셌졌다 말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전류가 형성이 된다고. 그 정도 기본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도전류 얘기 나옵니다. 유도전류. 자, 전류는 I라고 적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유도가 되었다 하면은 여기다가 유도 이렇게 적을 거야. 알겠죠? 유도전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정말로 한 번씩 좀 잘 없는데 필요한 중학생 때 배운 공식이 있습니다. 옴의 법칙 기억납니까? V는 IR. 알겠죠? 저도 이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V가 뭐야? 속도. 속력. 그래, 벨로셀이 맞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볼트입니다. Yes. 보트? 볼트. VOLT. 전압. I는 전류. 뭐 이것도 충격량 해보시지 왜? 전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도가 나와? 아니 V. 그리고 V는 이렇게 적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통과 원 때 얘기했다. 우리가 속력 속도는 이렇게 골뱅이 달아주는데 이 이유가 과학에서 V라는 값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전압도 나오고 우리가 볼륨, 부피에도 이렇게 적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 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널 동사. 자, R 뭡니까? 저항. 아시겠죠? 저항. 단위는 기억납니까? 전압의 단위는 W V 볼트, V. 전류의 단위는 학자 이름입니다. 학산인데 L. 마트 암페어 앙페르죠, 앙페르. 저항은요? 학자야. 전 I. 아니 아이슈드. 옴. 이 옴의 법칙이라고 얘들아, 그지? 옴의 법칙. 아시겠죠? 기본 상식이야. 아시겠죠? 선생님, 이렇게 적어지면, 뭐, 사실은, 뭐, 요렇게 생겨 먹었지 않나? 열쇠 구멍처럼? 그지? 자, 그럼 전자기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은 친구가 존재하죠. 이 친구의 이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솔레노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통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것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통이 없어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우리가 다 솔레노이드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자기 유도할 때는 선생님이 방학 때 됐습니다. 세팅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자연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런데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나라는 표현을 할 텐데 나는 누구야? 솔레노이드예요. 알겠죠? 나라고 하면은 솔레노이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어. 자기장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아무 짓도 안 하면 자기장 없습니다. 도선에서 그냥 계속해서 뭐 자기장 흘러나오는데 그 이상한 거야. 그지? 자, 자기장 없어요. 그런데 위쪽에서 내가 N극을 가까이 하겠대. 그러면 N극이라는 자기장 영역이 존재하지 않냐고. 이 친구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나 입장,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이 점점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니까 세지고 있는 거죠. 나 이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그럼 N을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되죠. 그럼 난 위쪽에 무슨 극이 유도가 되는 게 좋을까? S극, N극. N극이죠. 그지? N을 밀어내야 된다고. 나는 얘가 오는 게 싫어.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같은 극을 오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아래쪽이 S극이 유도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N극과 S극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거 하나를 뭘로 봐라? 자석 그 자체로서 하나를 바라보면 돼. 그러면은 여기는 내부가 되죠. 그죠? 이 솔레노이드 내부가 된단 말이야. 내부에선 자기장이 어디서 어디로? S에서 N. 훌륭합니다. S에서 N 방향. 자, 이 다음에 뭘 해주면 됩니까? 그려요. 손을 쓰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뉘어집니다. 자기장의 방향으로 엄지를 꽂아주시면 돼. 알겠죠? 콱! 꽂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주시면은 이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또 무식하게 가운데에서 찾으면은 불편해요. 선생님이 제일 끝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끝에서 돌려주면은 뒤로 도선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쭉 직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게 전류의 방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B, G, A 순서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요거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G가 뭐예요? 전류. 코일. 검류계입니다. 자, 검사한다. 뭐를?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자, 바늘이 있어요. 바늘이 가운데 세팅되어 있을 것이야. 자, 전류가 흐르면은 이 바늘이 까딱 움직인다. 알겠죠?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뭐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까딱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BGA 순서로 갔을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까딱 움직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유도 전류가 AGB 순이 됐다. 그러면은 이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는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보다 각이 많이 벌어졌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노란색보다는 전류의 세기가 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지?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한 99%의 문제에서는 알려줍니다,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문제 준다고. N극이 가까이 왔을 때, 검류계가 오른쪽으로 까딱했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세팅 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도 전류가 BGA로 갔을 때 이걸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까딱이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갔을 때는 기역 부분, A 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으로 까딱하겠구나 라고 내가 찾으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가까이 와 있던 n극을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자,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이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쵸,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요. 나 이거 원해 안 원해? 안 원해요. 줄어든 거 싫어. 난 n극이 주는 자기장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겨. 그러면은 S극이 위쪽에 유도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아래쪽이 N극, 그럼 위에서 아래쪽으로 S에서 N, 내부에서는 S에서 N,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럼 엄지를 확 꽂으시고요. 끝에 있는 거 보라고 했어. 그지? 또 밑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이것도 밑에서 시작하면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거, 여기 거 보시면 되겠죠. 뒤로 돌아서 바로 나오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겠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n극이 멀어질 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G, B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롱. 그 다음은요, 우리가 S극을 가까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S극이 가까이 오겠대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뭐 약하거나 없거나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까이 오니까 S극이 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잖아. 그럼 나는 이게 싫어! 싫다고. 그러니까 S극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밀어내고 싶어 해. 그럼 위쪽이 무슨 극? S극, 아래쪽이 N극. 그럼 꼬라지가 지금 좌측과 똑같습니다. 결과가 다를까요? 같겠죠. 똑같이 엄지 이렇게 꽂으시고 돌려주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좀 똑같은 결과값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남았는 하나의 가능성, 경우의 수는 뭐냐? 가까이 와 있는 S극을 멀리 치우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S극이 이제 멀어질 것이야. 자, 그러면은 나 입장에선,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는 이게 싫다고. 자기장 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S극을 붙잡아 줘야 되죠. 그럼 위쪽이 N극이 유도가 되고 아래쪽이 S가 유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엄지 아래에서 위로 꽂으시고 마지막 거 이렇게 딱 봐주시면은 BGA 순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쉽죠? 그지? 자, 정말 쉬운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 그러면은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자기장이, 자석이 가까이 와. 그럼 어떤 힘이 발생하냐? 계속 밀어내려고 한다고. 그지? 가까이 오는 게 난 싫으니까 밀어내죠. 척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꾸로 자석을 멀리 하겠다. 그러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난 약해지기 싫어. 난 더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할 것이야. 그죠? 다시 선생님이 힘을 좀 적어보면은 힘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멀어지니까 싫어. 자석을 당기는 힘으로. 얘는 다시 이 자석을 밀어내줘요. 위쪽으로. 이건 다시 난 당겨야 돼. 이 자석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유도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도기전력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기전력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요거 그냥 유도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물을 싹 흘려보내줬어. 수압이 발생해야 안 해? 합니다. 내가 전자가 쭉 이동을 했어.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전압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류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 하니까 전자기 유도라는 값으로 생겼다고. 전류가 유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압도 유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전류의 이동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아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닌가?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전자의 방향은 거꾸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전류라는 값 때문에 쌤이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류라는 것은 왜 발생할까요? 전자 때문에 그렇죠. 전자가 뭐 했으니까? 이동해. 소름 끼치는데? 아니 그래 뭐 중학생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너 뭐 잘못했어? 아니야.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그 통과 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기 전도성이라는 말이 전류가 흐른다는 소린데 그럼 사실 전자가 이동을 하는 뭐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전하를 가진 입자의 운동이라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전자가 이동을 했을 때 전류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거꾸로 나오게 됐냐? 하니까 과거의 학자들 때문입니다. 이게. 과거의 학자들이 전류의 방향을 설정을 먼저 해버렸어. 무엇보다 실질적 이유를 알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들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우리가 정한 거야.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 전혀 사는데 문제되는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뭐 문제 풀 때 지장이 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거꾸로 한다면. 근데 이제 전류라는 것도 그냥 약속을 먼저 해버린 거라고. 전류는 우리가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류라는 것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아버린 거죠. 근데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를 띄니까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럼 질문할 수도 있겠죠. 바꾸면 안 돼요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실질적 이유도 알고 있고 전류라는 값도 그냥 알고 그냥 쓰고 있다. 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한 것은 전자의 이동을 기억하면 편하겠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가겠구나. 그럼 전류는 거꾸로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뭐 원형 도선에서의 유도 전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도선이 동그랗게 있는 거야.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N극을 가까이 하겠대. 그럼 위쪽에 뭔 극이 생겨? N극이 발생해요. 아래쪽이 S극. 자, 여러분들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위쪽에서 안쪽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오호. 이제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형 도선이, 그지? 그러면은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한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 분필 놓여져 있는 여기가 N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S극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자석 하나로 보셔도 괜찮다고. 그럼 외부에서는 N에서 S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안쪽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한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딱 그 그림이 알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은 뭐 되기는 합니다. N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쪽에서는 SSN. 자, 이거 감아 주시면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방향이다? 내 손가락이 무슨 방향? 유도 전류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식의 방향이구나 라고 내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볼게요. 이 N극, 이 자석이 지나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극? 아래쪽이? 찍은 거야?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내려갔으니까 끝. 지나쳤다는 게 자, 지나쳤다는 것은 반대편에 무슨 극이 있겠어? S극. S극이 존재합니다. 이게 되게 또 재밌는 내용인데, 자석이 저렇게 있잖아. N극, S극 이렇게 있잖아. 내가 얘를 반으로 팍 쪼개요. 그럼 어떻게 돼? 또 생겨요. 맞아요. 똑똑한데? 이게 N극, S극 다시 나눠진다, 이게. 이거 또 나누면 또다시 N극, S극 나뉘어져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여기가 N극이 있다? 반대편에 무조건 S극이 있는 겁니다. 이해돼? 이거 실제로 선생님 또 아기 때 금쪽 행동을 했는 것이죠.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 값이에요. 졸라 궁금하거든.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 빨간 펜 막 했던 빨간 펜. 눈높이도 하고 빨간 펜도 했거든. 구모는 안 했어. 빨간 펜을 하는데 빨간 펜이 그 과학 교구를 많이 줘요. 그래서 과학 교구 중에 자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철가루도 그냥 뿌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었다고. 철가루 그냥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때 처음 알았잖아. 철가루가 안 떼지더라고, 이게. 왜? 자석이 가까울수록 자력이 너무 세니까. 비닐을 씌우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졸라 금쪽 행동이죠. 빨간색, 파란색은 페인팅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한가운데를 부수면 나는 N극이랑 S극을 따로 가질 수 있을 거야. 맞잖아. 나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쪼개봐요, 이거를. 근데 아닌 거야, 이게. 나 그때 알았어요. 나 초등학생 때 알아버린 거야. 어떡하다. 그냥. 그러니까 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 붙여보는 거죠, 이게. 다른 자석이랑 붙여보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밀어내고 당기는 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하게 못 나눴나? 삐뚤하게 내가 나눴나? 하는 거죠. 추워. 여러분들, 가끔 이런 건강한 금쪽 행동은 훌륭한 과학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요 내용이 사실 중학생 때 안 나오지 싶은데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 책에 나오는 것을 초등학생 때 알아버렸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이때 상태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S극이 멀어져 가는 거죠, 지금.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얘를 붙잡고 싶어. 그러니까 아래쪽이 N극이 오게 되는 것이고 위쪽이 S극이 오는 거야. 그럼 까꾸로겠죠. S에서 N 요렇게 통과해서 바깥으로 요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안쪽을 기준으로 내가 엄지를 꽂아주시면 요렇게 돌게 되겠지. 그럼 유도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위쪽에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 도선에 전류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어. 자, 이게 누구의 법칙이냐? 이게 패러데이 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전자기 유도가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몰라도 되지만
지금 요게 패러데이 법칙인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학자 이름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 요게 어렵지 않아. 다시. 전자기 유도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자기장의 변화라고 알겠죠? 사실 이유는 자기 선속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비슷하다 보니까 저 세모가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그래서 아니 그래서 세모를 하길래 신기하네. 세진이 분명 나한테 왜? 역학 시스템 배웠는데 나한테. 네.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 되게 진짜 단짠이야. 어떡해. 내 맘을 들었다 놨다 드러났다. 미치겠어요 내가 지금. 요거 읽는 방법은 델타. 오, 예스. 의미하는 바는 변한다. 변화량. 변하구나. 학급적으로 세모 쓰는 거 뭔가. 너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 충격량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충격량이 누구랑 같아? FT, FT야. 얘가 누구랑 같아? MV, 델타 MV. 오,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저 볼 때마다 왜 세모는 식을 때 왜 억지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거의 X 대중량이 변화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변화되는 형체가 변화. 오, 그래. 형태가 변했어. 선생님이 지금 뭐가 변했어? 선생님. 기분이 선생님 지금 뭐가 변했어?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안경 썼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썼냐 안 썼냐잖아. 네. 그치?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수학적으로. 되게 간단한 거야. 수학적으로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표면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요? 값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어. 그거를 수학적으로 차이죠, 차이. 아 진짜. 차이 뭐야? 차이가 변화. 빼기잖아, 빼기. 그러니까 아 요거 얘기해달라. 빼기. 나중이랑 나중빼기 처음. 그렇죠. 이게 변화라고, 이게. 그 세모가 변화구나. 예. 그래서 세모가 없어지는 이유는 나중 빼기 처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없겠죠. 그러면 그 세모 만약에 있잖아요 식에서 그러면 네. 나중빼기 처음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델타 V라고 하면은 오. 나중 속도 빼기 처음의 속도 요거 하라는 거죠. V1 빼기 V0 어쩐지 내가 조금 역한 문제 틀린 이유가 있었구나. 세모에 나중빼기 처음 안 구해서 그런 거지. 자, 다시 돌아가셔서 구해야지.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그러면은 결정짓는 겁니다. 그죠? 자기장이 시간 단위당 많이 바뀌면은 유도 전류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자기장이 적게 바뀌면은 유도 전류는 조금 만들어지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석의 속력을 빠르게 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를 내가 다 얹어놓고 자석을 천천히 야, 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많아 적어? 엄청 서 엄청 적죠.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가 약하겠죠. 그지? 근데 빠르게 하면은 시간 단위당 갑자기 확 생겼다 말았다.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석의 속력이 좌우할 수가 있겠구나. 두 번째, 자석의 세기입니다. 세기를 센 걸로. 자석의 세기가 세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기 이력선이 촘촘한 곳이 세다고 얘기한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유는 자기 선속이었다고. 단위 시간당 똑같은 자석이 아니잖아. 하나는 자기 이력선이 촘촘하지 않은 친구랑 하나는 자기 이력선이 촘촘한 친구랑 준비한 거죠. 그러면 촘촘한 친구가 더 많은 자기 선속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 자석의 세기가 결정짓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코일의 가문수 이렇게 나옵니다. 코일의 가문수 우리가 보통 N 이렇게 적어요. 이게 왜? 코일의 가문수가 도대체 왜요? 가마요. 가문수가 왜 결정짓게 될까? 가문수를 많게 하면은 유도전류가 많이 발생해. 약간 자기생지만 또 이 많이 감으면 많이 타니까 많이 많이 변화. 변해?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이. 나 진짜 소름 돋는다. 야, 이거는 진짜 너 뭐야? 저 단짠 미치겠다. 그러니까 델타를 몰라가지고 내가 방금 화가 났는데 지금 진짜 소름 돋는. 이게 그러니까 표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닿는 부위 그죠? 닿는 이 면적을 넓혀주면은 자기 역선이 아까 전에 좁았을 때는 여기 지나쳤는데 이젠 얘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다시 이 면적이 코일을 적게 감으면은 표 면적이 적어지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자기 이력선이 이렇게 올 때 나는 요것밖에 못 봤는데 여기 바깥에 지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코일을 감은 수를 늘려가지고 이 표 면적을 늘려주면은 자기 이력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선소 값이 증가한다는 것이야. 이야,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미치겠네. 자, 어쨌든 요런 이유 있는데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방학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요거 뉴스에 나왔다고. 뭐 때문에 나왔어? 촘촘히. 그쵸. 촘촘히 때문에 뉴스에 나왔죠. 그죠? 촘촘히 여론도 적지 마세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촘촘히 하면은 유도전류 세기를 세게 할 수 있어. 근데 어떠한 교과서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촘촘히 많이 감는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맞다 하실 것 같아.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촘촘히가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얼마만큼의 양을 기준이 없어요. 그냥 촘촘히라고 적으면은 우리가 뭐 얼마만큼의 양을 이게 얼마나 촘촘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그냥 촘촘히 하면은 그냥 뭐 코일 뭐 무한대로 있을 때 촘촘히 감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촘촘히는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요게 지금 전기 에너지를 만든 방법입니다. 그죠? 내가 다시 자석이라든지 코일을 움직였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준 거야.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 전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을까를 바라보자는 것이야. 자, 드디어 여러분들 발전기로 왔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자 발전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는 세팅이 조금 달라요. 자, 좌측에 N극 둘게요. 우측에는 S극. 나 방금 앞에 또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방학 때 야매 얘기했죠. 야매 방법. 잠깐 빠르게 좀 얘기할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자, N극이 아래쪽으로 가까이 와. 그럼 위쪽에 뭐가 발생한다? N극이 발생합니다. 위쪽이 N, 아래쪽이 S. 자, 그러면은 내부에서 S에서 N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흐른다고 했어. 그지? 자, 유도 전류의 방향도 위쪽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야매다. 자, 그럼 거꾸로 S에서 N 이렇게 발생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생해요. 아시겠죠? 자, 야매인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도 요게 나한테 처음 얘기해준 학생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얘를 안 돌려보는 거야. 계속 안 돌려보고 이게 복잡하잖아 코일이. 그래가지고 안 돌려보고 그냥 엄지만 다 꽂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다 맞아. 그래가지고 선생님 또 이거를 한번 계속 해봤어. 그러니까 수백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씩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써도 상관없겠다는데 다르게 나오는 유형이라면 조심을 하셔라 라는 거 알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시간을 아껴줄 수는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발전기는 이렇게 코일이 들어있어요.
자, 이쪽에 전구가 이렇게 존재한다. 자, 이거 뭐 해주는 거냐 하니까 방금 얘기해준 친구가 이거 파리채라고 부르더라고. 파리채라고 할게요. 파리채가 뺑뺑뺑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파리채한테 이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생긴다고.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와,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친구는 필요가 없다, 그죠?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두터운 면 보이나요? 두터운 면. 두터운 면을 기준으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봅시다. 보통 다 이렇게 돌릴 거야. 자, 요 면이 이렇게 돌아갈 때 90도가 되기 전까지 N극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지? 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다. 그 다음에 90도 이후에는 S극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또 자기장이 바뀌죠. 그지? 그 다음에 S극에서 멀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N극에서 N극으로 가까워져. 자기장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왼손으로 얘기할게요. 다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 했을 때 가위를 내셔야 돼. 가위 이렇게 내지 말고 이렇게. 알겠죠? 가위 내시고, 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쌤한테 뭐 할 거야? 빠큐 날려주세요. 자, 이렇게. 알겠죠? 자, 서로 하나씩 우리 1대1로 교환합시다. 자, 빠큐.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전부 다 90도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이게 전부 다 90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이 상태로 쓸 건데, FBI. 아시겠죠? FBI. 알겠죠? F가 뭐야? 힘. B는 자기장. I는 전류. 그죠? 힘, 자기장, 전류 값이다. 요거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힘의 방향은 항상 움직임에 반대되게끔 나타났다. 이해됩니까? 아까 전에 자석을 가까이 했어. 그러니까 힘이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이 생겼다고. 그죠? 자석이 멀어지겠대. 그럼 힘은 당기는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얘가 9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멀어지는 방향에 반대되게끔 힘이 작용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지금 N에서 S가 고정이야. 이거는 하나의 자석이 아니고 자석 떨어져 있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에서 우로 자기장의 방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해주면 돼? 빠큐 날려주시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 방향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지? 자, 다시 이 상태를 0도라고 할게요. 0도에서 90도로 가는 동안에는 자, 이렇게 돌아오니까 다시 힘 아래쪽으로 주시고 자기장을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니까 전류가 위쪽 방향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90도 이후입니다. 90도 이후에는 S극에 가까워지는 거야. 자, 가까워지면은 힘은 어떻게? 반대되게. 힘은 반대되게. 내려가는 거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반대되게끔 힘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꽂히게 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90도에서 180도로 갈 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자, 그러면은 90도를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 다음 몇 도? 그 다음 몇 도일까? 180에서 72. 뭐? 70? 70은 왜 나오는 다시 거지? 90도. 180도? 180도 기준으로 다시 바뀝니까? 네.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얘가 90에서 180도 갈 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힘의 방향 어디? 위쪽, 이렇게 반대 방향. 근데 180에서 270도 갈 때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방금 이해되나? 90에서 180도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힘은 위쪽인데 180에서 270도 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힘 계속 위쪽 방향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힘의 방향은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요 두터운 면적이 요렇게 오겠대. 그럼 힘은 요쪽 방향이잖아. 그지? 자, 180도 왔어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내려온대, 요렇게. 이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여기서 여기까지 안 바뀌겠다는 거죠. 뭐 우리 둘만 괜찮은 부분인가 이게? 야, 이게 중학교 3학년들도 다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 이게. 중학교 3학년들도 다 오케이 했는 이게 안 될까? 아 근데 너무 헷갈려요. 아 너무 왜? 헷갈려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아 아직까지 너무 헷갈려. 한 번에 너무 하는 게 들어.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그려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힘이 응. 그 반절 정도 돌아가는데 안 바뀐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야. 계속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석이 가까이 오면 힘은 위쪽이고 자석이 멀어지면은 당기는 쪽으로 힘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얘 코일의 한쪽 면을 기준을 항상 삼으셔야 돼요. 얘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한쪽 면을, 한쪽 라인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쌤은 항상 여기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정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90도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90도 이후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S극에 가까워지잖아.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는 방향, 힘 반대 방향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얘가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270도로. 내려가면은 얘가 사실 멀어지는 거지만 당기는 방향으로 하면 힘이 안 바뀐다고, 힘의 방향이. 됐어? 세진 됐어? 거기까지 270도까지 가도 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S극이랑 완전히 멀어지는 게 아닐까요? 멀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얘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으면은 반대 방향 힘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냐고. 이렇게 가려고. 그 N극은요? 뭐 N극이 갑자기 왜 나오지? S극. 출발을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거야.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N에서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난 당겨야 될 거 아니야. 힘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네.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그 다음에 90도 이후에는 어떻게 돼? S에 가까워져. 네. 그럼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근데 힘이 어.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했던 게 여기가 위고 아래라고 하면은 힘이 잠깐 다시 위가 위아래가 어떻게 되죠? 파리채가 이렇게 있는데 응. 여기 윗부분을 위 아랫부분 아래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힘이 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방향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어디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면서 응. 그 힘이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돌면은 그 힘의 방향도 여기서 이렇게만 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정확하다. 힘 그렇게 된다. 힘 그렇게 되는데 단편적인 값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요 설명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는 이 네 가지의 요런 구역으로 항상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항상 뭐 자기장이나 전류나 뭐 항상 요렇게 네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만, 그러니까 상하 좌우만 이렇게 보고, 실질적 이유는 그게 맞아. 선생님 뭔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요렇게 도니까 힘이 대각선 방향도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잖아. 요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되게 좋은 얘기 해줬어. 이게 겹치게 되는 부분이 존재해. 그때가 이제 유도 전류가 빵이 되는 지점이라고 나오는데, 그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 해결돼서 일단 이 내용이 이해가, 쌤 설명이 이해가 돼, 이게? 세진은 안 되죠? 다시, 요게 지금 S극에 가까워져.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요. 밀어내. 그럼 힘의 방향이 반대? 요렇게 튀어나오는 요 방향으로. S극 여기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밀어내요. 다시 똑바로 해봐봐. S극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밀어내는 거 위쪽으로 밀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왜 이쪽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맞는데 너도 맞아.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그게 맞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자고. 얘가 이 면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아니, 위로 민다라고만 얘기를 해달라고. 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얘가 가까워지니까 힘의 방향이 대각선으로 나타나는 게 맞거든?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맞닿아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가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전체적인 평균값으로 보면 얘를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값이 발생하지 않냐고.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렇게. 아니 이제는 뭐야?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 또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지. 아 잠깐. 같이 우리를 동기화시켜야 돼요, 뇌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코일이 90도 90도 했을 때는 됐을 때. S극이 밀어내는 거니까 90도일 때 밀어내는 게 아니고 90도에서 180도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튕겨나가서 이렇게 간다고? 힘 반응이 이거라고 힘 반응이 이거. 이렇게. 근데 왜 이쪽으로? 아, 얘가 도는 건 도는 거고 작용하는 힘의 방. 이쪽으로 좀 해. 그니까 아니 오케이. 자, 진정하자. 자석이 자유낙하를 시킬 거야. 자유낙하 시켜가지고 솔레노이드로 확 지나갈 거야. 네. 그럼 얘가 땅 튕겨나나 이렇게?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돌려줄 거야 그냥. 지금 그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렇게 90도 했을 때 어어. 이게 평평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을 거 지금 이 상태야. 이거잖아요. 이게 S극이니까 응. 그러면 터져. 이게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돈다고? 더 돌아야지. 걔는 돈다니까 계속 돈다고. 돌리잖아 이렇게. 뭘?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90도일 때는. 그건 지금 180도 그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90에서 180 갈 때 내가 지금 270도를 90에서 180은 이미 했어요 내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거 좀 잘라야겠다 이거. 편집점이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렇게까지 갈 때. 그러면 이렇게. 근데 그럼 예. 이렇게 했을 때 N국과 S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180도에 있을 때. 가운데가 문제. N국과 S 사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따지지 말고 지금 그거 따지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따지지 말고. 밀어내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보시라고. 그런 움직임을 보라고. 힘이 코일이 자석에 가까워져. 네?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요. 그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네. 그리고 자석에서 코일이 멀어지겠대. 네? 어떻게 돼? 끌어내요. 그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정확했어. 다시. 힘의 방향이요. 너가 밀어내고 끌어낸다면 그게 힘의 방향 아니야? 힘을 갑자기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거 180도로 왔을 때 힘이 이렇게 간다고요? 자, 다시 쌤이랑 동기화 시켜줘. 알겠지? 제발, 플리즈. 지금 이 넓은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 네? 여기에 지금 칠판에 보는 것처럼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 S극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까이 온대, 요 면적이. 어떻게 하고 싶어? 밀어내고 싶어. 그럼 힘의 방향이 선생님의 손바닥 방향 아니야? 네. 맞지? 이렇게 밀어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내고 싶잖아. 아. 근데 얘가 이렇게 멀어지겠대, 이제. 자, 다시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요 넓은 면적이 멀어진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당겨줘야 되지, 얘를. 그럼 이 방향이 어때? 힘의 방향이? 이렇게. 똑같잖아, 이게. 아 다시 얘를- 원래 있던 대로 가. 그래, 요렇게 당겨야 되니까 얘를 요렇게 당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밀어내는 건 이거고요. 아 밀어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석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가까이 오니까 코일을 밀어내는 거잖아. 네. 그지? 이제는 코일이 자석에서 멀어지잖아. 그러면 자석 입장에선 얘를 당겨야 될 것 아니냐고. 그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 이해됐어요. 아. 조졌네 이거. 이거 다시 두면 안 되지. 자. 그래서 90이래.
180에서 270도까지 유도 전류가 아래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아래쪽으로 얘가 내려가니까 힘은 칠판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그대로라고. 그죠? 다시 힘의 방향이 얘가 S극에 가까워질 때 바깥으로 밀어내고 S극에 멀어질 때도 바깥으로 밀어낸다고. 힘의 방향이 고정이고 자기장의 방향도 고정이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도 고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270도 이후에 다시 360도, 0도로 가는 길은 어떠냐니까 N극에 가까워져. 그럼 힘이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버리죠. 그지? 그러면 엄지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해주시면은 270에서 0도, 360도까지는 다시 위쪽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90도랑 270도일 때 바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선생님. 네. 근데요, 막 이렇게 막 손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모를 때 그냥 저걸 외워버리고 아, 다 됐잖아. 다 달라요? 이거 거꾸로 넣어버리면은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뭐 코일을 항상 저렇게 돌리라는 법도 없고 자석을 항상 저렇게 두라는 법도 없어가지고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저거 반대로 외웠어요. 손을, 이거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손을 쓰는 방법을 안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습 몇 번 해보면 돼, 알겠죠? 선생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과학을 외우는 행위. 물론 외워야 되는 것은 외우는 거지만 이해를 했는데 외우겠다? 지금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좌측에는 선생님이 도선이 받는 힘을 오른손을 써서 했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선생님은 설명을 왼손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오른손에 대한 값을 넣어놨어요. 상관이 없어. 오른손으로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바닥 펴가지고. 아시겠죠? 똑같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발전기를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코일을 돌려줄 거야. 돌린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입니다. 돌려줬더니 뭐가 발생했어? 유도 전류가 발생했으니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기다. 자, 다시. 그럼 발전기는 우리가 일단은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 친구 까꾸로가 있어요. 전동기. 자, 그럼 결과값부터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자. 자, 요런 값입니다. 모양새 똑같이 생겼어요. N극, S극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파리체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이 옆쪽에 뭐가 있냐니까 여기 있어. 이게 뭐야? 건전지. 미치겠다. 단짠 미치겠다.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지금 진짜 나 진짜 정신병 올 것 같아요. 나 진짜 수업을 하다가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미치겠네. 맞아요. 건전지입니다. 셋이나 긴 쪽이 혹시 무슨 극? 전지예요, 전지. 진짜 대단하다. 야, 여러모로. 이게 어떤 원리냐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기 에너지를 도선에게 주면,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끼리 서로 맞물리면서 밀어내는 척력 때문에 돌아갑니다. 척력 인력 발생하면서 계속 돌아가 버려요, 이거. 그래서 한쪽 방향을 계속 돕니다, 이 친구가. 이게 뭐냐? 모터예요, 모터. 어? 그 배 달리는 모터? 배에 달려있는 모터는 다른 모터일걸요? 걔는 화석 연료를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 모터 말고 아니. 너무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장난감 이런 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작은 자동차 장난감 이런 게 대표적인데 아래쪽에 그 온오프 기능 있는 거 있죠.
온 딱 누르면은 확 돌아가는 것들 있지. 아 그거 말하는 거였어. 막 미르도.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그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알겠죠? 뭔지 아나? 온 오프 기능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지금 바퀴가 막 온 딱 하면은 얘가 갑자기 확 굴러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전동기 모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플러스 볼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90도랑 270도일 때 볼게요. 자, 90도랑 270도일 때 자, 90도일 때랑 270도일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맞닿을 수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자기력선이 들어올 수 있는 값이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적게 받을 때가 언제냐? 이렇게 평평할 때입니다. 이렇게 자석과 나란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최소값을 받아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언제야? 0도랑 360도일 때. 요때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빵이 찍히는 거 보입니까? 그죠?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때가 여러분들 그 손가락을 내가 쓸 수가 없을 때입니다. 아까 이게 FBI 있잖아. FBI에서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요 지점에서.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교류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신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전류는 직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류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 클럽이어야 된다고.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왔다 말았다. 왜? 여기 줬다 말았다 하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다이오드라는 것을 배웠죠. 다이오드가 이제 직류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사용한다면 여기 있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성이 되는데 일단은 직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쪽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다이오드를 사용하시면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돌려준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한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정류작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행위를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다이오드가 존재합니다. 왜? 정류작용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발전기는 이렇지 않습니다. 또 달라. 뭐가 다르냐? 선생님의 그림이 개떡 같아도 여러분들 항상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코일을 돌려줬어. 그치? 코일을 돌려줬는데 실제 발전기는 자석을 돌려줘, 자석을. 자석이 가운데 있어. NS 이렇게 있고 주변이 코일입니다. 이 자석이 바깥이랑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뭐랑 연결이 돼 있어? 하니까 여기 터빈이 있어요. 터빈을 뺑뺑 돌려주면은 자석이 돌아버리죠. 그지? 그럼 이 코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N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S극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져 이런 내용입니다. 71페이지 위쪽에 있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터빈을 돌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기에서 터빈을 돌려주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 선생님 흰색 분필이 다 했다. 자, 화력 발전부터 나오나요? 화력 발전 뭐 하는 것이야?
뭘 쓰는 것이죠? 불태우는 거야. 불태우는 거, 불태우는 거. 뭘 태울까? 석탄. 그쵸. 석탄도 괜찮고요. 그거 우리가 통틀어서 화석 연료라고 하죠.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것이야. 자,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지? 자, 이건 가지고 뭐 할 거냐? 물을 담아줘요. 물을 담아주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합니다. 증발, 끓음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증기가 되겠죠. 가스 상태가 되는데 이 수증기가 쭉 관을 타고 이동을 해요. 관을 타고 쭉 이동을 한 곳에 뭐가 있냐? 뭐야?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을 뺑 돌려주는 거야. 수증기가 돌려주는 거야,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터빈이 돌아가니까 자석이 돌아가고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에너지 순서대로 좀 적어본다면 화석 연료는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쵸. 화학 에너지입니다. 화학 에너지를 사용을 했더니 우리가 열 에너지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뭐 했어 하니까 물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뭡니까? 그쵸. 이게 교재마다 다 달라. 그리고 교과서에도 다를 텐데 선생님은 정확하게 좀 얘기하고 싶으니까 물론 이 친구 운동도 하면서 위치 에너지를 가지니까 선생님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과서대로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뭘 할 수 있냐 하니까 터빈을 움직여준다고. 터빈의 운동 에너지. 자, 터빈을 돌렸더니 뭐가 발생했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자, 요런 순서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외워야 할까 하면은 선생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지? 초반에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지 그 원리를 안다면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는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수력 발전이 있는데 생략해도 괜찮겠죠? 그지?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댐 얘기했잖아. 그지? 그대로입니다. 에너지 흐름만 좀 볼게요. 우리가 물의 뭐 역학적 에너지든 뭐 포텐셜 에너지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자, 이게 흐른다고. 그러면은 물의 운동 에너지인데 어쨌든 간에 물이 운동을 하면서 터빈을 운동시키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우리 장단점도 볼게요. 화력 발전 장점.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는 그런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가 비싸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전기 비쌉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가 되게 비싼 나라입니다. 화석연료가 안 나는데 화석연료를 때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야.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이게 화내면 안 된다. 정치 얘기니까 화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정치 파란색 쪽이 계속해서 뭐지려고 한다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 먹게 하려고 한다고 옳은 일이냐고 그게. 골고루 써야죠. 응?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뭐 사고 난 적 있어? 없습니다. 없어. 근데 왜? 어제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위험성이 있는 일을 배제를 할 거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랑 화력 에너지는 장단점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골고루 때에 맞게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마음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화력 발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단점이 너무 극명하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화석연료의 연소, 중요하죠. 우리가 산화환원, 그죠? 산화환원. 세진아,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뭐가 나온다?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이상하다고요. 끝이야? 아니요? 산소? 에너지. 에너지 나오죠. 와, 진짜. 탄소. 석탄? 수소?
화석연료는 어떻게 생겨 먹었어? 화학식이 어떻게 돼? 화석연료들의 화학식? 선생님이 한 3번 알려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선생님은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 간단한 거를 한 번 알려준 게 아니야. H2? 네? 아, 다시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그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여권에도 괜찮겠나요? 여러분들? 여권에도. 요거 지금 얘기하면서 화석연료가 산화되었다. 괜찮죠? 그지? 같이 엮어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은 뭐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이면 같이 엮어내겠지만 아니면은 아니겠구나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CO2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 이런 부분들은 한정적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 간의 국가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러우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에 대해서 이 가스의 수입이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매출을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을 한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보복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보복을 했는 건 맞는데 우리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가스가 없으니까 이 화석연료의 비용이 비싸집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가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뭐 휘발유 이런 것들도 뭐 2,000원씩 막 찍어버리고 국가적인 이런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거 단점이고요. 장점 나머지 장점입니다. 건설하기가 쉽고요. 이용하기도 쉽고요. 내가 발전량도 예측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급히 필요할 때 충분히 내가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거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 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댐 같은 경우에 장점 무엇이냐? 이산화탄소 발생하나요? 아니죠. 물을 담아놨다가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가뭄을 이제 또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발전량 조절 요것도 쉽습니다. 물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데 수문을 얼마만큼 열어놓고 있을 것이냐. 그걸로 내가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단점은 우리가 이 물을 담아두려면 보통 산과 산 사이 뭐 이런데 움푹 파인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기본적으로 물이 조금씩 뭐 흐를 수도 있고 물이 담겨지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주변 생태 환경을 해칩니다. 처음에 건설을 할 때, 그죠? 당연한 거야. 또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강수량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비가 안 내리면 얘가 뭐 왜 있어, 그지? 강수량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야 되는 핵 발전소를 선생님이 좋아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알겠지? 그냥 골고루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핵 발전은 뭐 하는 거냐니까 우라늄을 쓸 거야. 우라늄 질량수가 235짜리를 쓸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넘어가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핵 분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야. 에너지는요, 핵 에너지를 이용을 한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 물을 데우는 거 똑같습니다. 수증기를 가지고 하는 거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처음에 쓰는 에너지만 다른 겁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발전 방식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든 핵발전을 하든 발생한 열을 가지고는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핵발전 장점.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에너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점. 방사능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아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위험성 존재합니다. 존재하긴 해요. 뭐 그런 게 대비가 잘 웃으면 어떡해. 선생님 되게 정색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웃으면 안 돼요. 아, 그 미친놈 있었으면 그 여기서 막 떠들었으면 걔 정치 되게 잘 알잖아. 여기 미친놈 있었거든, 진짜로. 걔 정치 잘 알잖아. 이런 얘기 했으면은 막 지랄했을 텐. 어쨌든 간에. 매력 있었어 걔. 매력 있긴 했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이제 중단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위험한 부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다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야 된다라는 뭐 생각이긴 하다는 거죠. 좌측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소 위치 보시면 화력발전과 핵발전 둘 다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서해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열을 계속해서 만들면은 어떻게 위험하단 말이죠.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와서 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플러스 뭐 우라늄의 핵 분열 과정인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나올 수가 있다면 핵 분열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요. 똑같아요. 아까 태양에서는 핵 융합이죠. 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이 됐는데 여기서는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아래쪽 뭐 연쇄 반응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라늄에다가 우라늄 질량 235짜리에다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성자가 2개에서 3개가 또 발생해요. 그럼 옆에 있던 우라늄이랑 또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게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발전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지? 전기 없이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9시 44분인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슬슬 해가 빨리 떨어지고 6시, 7시 되면 집 들어가야 돼. 집에서 촛불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석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 너무 큽니다. 우리가 문명을 이루는데 선생님은 진짜 불 다음으로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익혀 먹는 것 다음으로 선생님은 현대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이거는 엄청 훌륭한 값이에요. 부정적인 영향. 보통 우리가 화력발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많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완활동, 그냥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오른쪽 개념 체크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